안녕하세요. 네. 자, 페이지 202페이지죠? 근데 요약집은 4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재산세 오늘부터는 좀 쉬워요. 오늘은 좀. 그래서 저번 주에 비해서 이번 주는 좀 쉬우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과세 요건이라고 있었죠? 과세 요건 있었죠? 과세 요건이 뭐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이렇게. 그래서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과세 대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응?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 응? 자, 요약집을 한번 공부해 볼까요? 요약집. 요약집 16페이지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안 보고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 대상은요,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었어요?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었죠. 그래서 열거된 자산의 종류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회원권. 부동산이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은 차량, 기계장비, 임모, 항공기, 선박, 과학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각종 회원권으로서는 골프, 콘도, 승마,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었다. 자, 제외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 있었지? 주식, 용익물권,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특허권, 영업권 등 이랬죠? 자,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무슨 취득?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실질 취득 어떻게 나타나? 실질 취득은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그죠? 승계 취득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무상은 다시 상속이냐, 증여나라고 구분할 수 있었죠. 자, 간주 취득 네 가지 적진 않을게요. 간주 취득 네 가지 뭐 있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의 종류 변경,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다. 그죠? 이랬을 때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의 차이였다? 세율이죠. 자,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유상취득.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여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취득, 간주취득 2%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뭐가 중요했었냐면, 만약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으로부터 취득하면 이거 무슨 취득이다? 원칙적으로 증여 취득으로 보겠다. 증여 취득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몇 프로다? 3.5%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게 입증했어. 내가 돈 주고 산 걸 입증했어. 입증했으면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 몇 프로예요? 4%죠. 그렇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늘 부담부 증여라고 기억나십니까? 부담부 증여로 취득해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하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잖아요. 자, 이때 중요했던 것은 먼저 취득가액에는 취득가액은 뭐를 포함하죠? 그렇지. 채무 인수액을 포함하죠. 그렇죠? 그럴 때 세율은 어떻게 되죠? 세율은 채무 인수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예? 3.5% 증여취득이죠.
하지만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은 이건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 4%.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로 재협의 분할이 되었을 때, 한번 협의 분할되고 나서 재협의 분할이 되었을 때 만약에 증가된 자가 있다면 이때는 감소된 자로부터 증여 취득한 것으로 보죠. 몇 프로다? 3.5%.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하면서 이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뭐예요? 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뭐였지? 모든 등기 등록이었죠? 그래서 이때 등기 등록이라는 무슨 주의다? 예, 형식주의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등기 등록이 된 이후에는 그 이에 원인 무효로 말소가 되어 환원이 되더라도 기납번 등록면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등록면세는 형식에 대한 세금이니까, 등기 등록에 대한 세금이니까 그게 말소가 되어서 환원이 되더라도 등록면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그런데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왜 제외하죠? 얘는 뭐 내야 되니까? 얘는 취득세 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 내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저 취득세 내면 돼요. 등록세 안 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포함해야 돼요. 포함하는 거 뭐 내라?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몇 페이지였어요? 이게 페이지, 요약지 페이지 36페이지네. 응? 요약지 페이지 36페이지 보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등기 등록인데 취득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제외. 취득에 관한 등기는 뭐 내야 되니까?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근데 취득에 관한 등기여도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광업권이나 어업권, 양식어업권의 취득. 그렇죠?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물권의 연부취득. 그다음에 세 번째,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면세점 이하지. 특히 제척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 다음에 면세점 이하의 취득 물건이다. 그런 것들은 뭐는 안 내도 되는데, 취득세는 안 내도 되는데 뭐는 내라? 등록세는 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세율은 여기서 몇 프로 뺀 거? 2% 뺀 걸로 등록면허세를 내면 되는 거겠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42페이지인가? (42페이지) 우리 책에는 203페이지 204페이지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재산세 과세 대상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다 라고 하는 것만 먼저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여러분들 재산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큰 재산 중에 하나 아니십니까? 왜 자동차는 없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는 재산이 아닌 게, 자동차는 세법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자동차는 소비재예요. 소비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큰 하나의 재산이지만 이게 학문적으로는 소비재라고. 아셨죠? 그럼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증가되거나 또는 가치 감소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는 재산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보유세를 내고 있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자동차 같은 거 안 되고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지금 과세 대상을 지방세별로 구분했거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적인 측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취득세에서 나오겠어요? 등록면허세에서 나오겠어요? 재산세에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낸다면 어디서 낼 것 같아요? 취득세에서 내겠지. 제 말 아셨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저 과세 요건만 알고 있잖아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와 징수인데 저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저 5가지 주제로 본다면 여러분들 몇 가지예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게 5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세류가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주제다? 25개 주제가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좀 줄이자면 25개 주제 중에서 14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25개 주제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책이 두껍지만 이렇게 25개 중에 14문제가 나오고 2문제는 조세 총론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가 된다?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나올 거 없어요. 그냥 요것만, 요거 4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택이라 무엇과 뭐를 합친 거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거다. 우리가 민법상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 및 그 지상 정착물이잖아요. 근데 세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법도 마찬가지지만 세법은 좀 더 소극적이야. 부동산의 개념은. 특히 재산세에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토지, 건물, 토지, 건물이 아닌 주택 이렇게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토지의 정의, 건물의 정의, 주택의 정의 이런 거 큰 의미 없다는 거죠. 선박의 정의, 항공의 정의 아셨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206페이지 가보실래요?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확인 예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풀 때도 아닌 거 무조건 제껴야지. 아닌 거. 자, 항공기 맞죠? 선박 맞죠? 고급주택 맞아요? 건축물 맞죠? 과수원 예? 맞죠? 토지잖아요. 차량 X 맞죠? 골프 회원권 X, 기계장비 X, 광업권 X, 골프 연습장 응? O. 자, 특히 치읓은 대상인지 아닌지 참 애매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들어가 있는 거 무조건 제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옳게 묶인 것으로라는 문제가 나오면 아닌 거 무조건 제껴봐.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들어간 거 무조건 제껴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뭘 당연히 그렇게 풀겠지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뺀 거 답은 몇 번밖에 없다. 1번밖에 없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페이지 이제 207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207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의 토지의 구분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토지를 보시면 이 토지는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토지는 무슨 대상? 분리, 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 종합산 대상으로 이제 토지를 구분을 하게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재산세에서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선생님은 농지를 가지고 임야를 갖고 있어요. 임야,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고 저는 골프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골프장을 갖고 있는 저하고 임야를 갖고 있는 선생님하고 똑같이 0.2%씩 재산세를 내래. 그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네? 골프장도 0.2% 내야 되고 임야도 0.2% 내야 된다면 선생님 재산세 내야 안 내요? 그렇죠. 내라면 내야지 안 내면 어떡할 거죠? 내긴 내겠는데 이거는 상당한 조세 저항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토지 공개념이란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도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과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를 해야 되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좀 이따 이제 세율에서 나올 거예요. 세율에서 다시 돌아올 건데 분리과세 대상에다 별도합산 대상에다 종합산 대상을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는 낮은 세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특정 계층만을 위한 토지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이렇게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게 이제 한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어찌됐건 여러분들 자, 과세 대상이에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결국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게 나올 거다. 결국 과세 대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과세 대상 이건 한번 좀 이따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에서 복습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백지 연습 알겠죠? 그러니까는 연습장 백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과세 대상을 한번 아는 대로 써보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 대상 한번 써보고, 등록면세 과세 대상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한번 써보고. 그래서 백지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만큼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이 썼던 내용하고 책하고 또는 의역집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빠진 게 뭐가 있는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과세 대상이었고,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두 번째 주제가 납세 의무자예요.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요약집을 한번 볼까요? 요약집으로.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 요약집 페이지 19페이지. 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와 간주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 취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진다? 사실상 취득자가 진다. 네? 그래서 사실상의 취득자란 뭐에 불과하고?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다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대표적으로 누가 집니까? 만약에 지입 차량, 지입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이나 면허는 법인의 운수회사의 명의가 돼 있죠. 하지만 실질적인 취득자는 누가 있어요? 자기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진다 이때는? 사실상의 차주가 취득세를 내라. 뭐에 불구하고? 등기, 등록에 불구하고. 그죠? 자, 두 번째. 만약에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등기하지 않았어요. 등기하지 않았어도
상속인 각자가 언제 접수해야 되겠죠? 이때 상속인 각자는 무슨 납세가 있다? 연대 납세가 있다. 그죠? 이렇게 계시면 되겠죠. 아셨죠? 이렇게. 자, 세 번째. 만약에 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줘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조합 아파트를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일반 분양자가 취득하는 것은 무엇의 차이였다? 세율의 차이였다. 조합원은 몇 프로? 2.8%.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일반 분양자는 조합이 보존 등기 치고 그거를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원래는 4%인데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4%가 아니라 1%에서 3%를 적용받겠지.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만약에 시설 대여 물건은 어떻게 되죠? 시설 대여 물건일 때는, 이게 국내 시설 대여 물건일 때는 시설 대여 업자가,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일 때는 수입업자가. 특히 여러분들 4번하고 1번은요 등록된 명의자하고 취득세 납세무자가 다르다고요. 맞죠? 이때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겠어요? 지입 차량하고 시설 대여 물건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겠어? 2%겠지. 왜? 등록세는 따로 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되고. 자, 간주 취득. 만약에 뭐가 있어요?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지목 변경과 종류 변경 때는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지면 되겠고. 자, 특히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개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선이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진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셨죠? 이때 주체구조부 취득자란 누구를 말한다? 건물 주를 말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 문제가 있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에서는 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그래서 자, 결론 4가지가 있었거든요. 물론 5가지가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4가지. 만약에 여기서 과점주주라는 것은 50% 초과하는 집단을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50% 초과해요. 그러면 얼마만큼 취득을 간주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다면 지분비율 모두를, 그러니까 과점주주 아니었던 주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어. 그럼 지분비율 모두를 분지죠. 그 다음에 대신에 설립시에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설립시에는 간주취득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자, 세 번째, 이미 과점주주였던 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되었다면 그때는 증가된 비율만큼을 간주취득을 볼 것이고, 과점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재차 과점주가 됐어. 이때 재차 과점주가 됐다면 종전보다 증가된 비율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합니다. 이게 취득세 납세무자였다. 어?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 납세무자예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뭐 43페이지인가? 아니면 몇 페이지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그래서 37페이지다. 자,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거든요. 예? 등기 등록을 하는 자라 누구를 말하죠?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 등기 의무자를 말한다. 등기 권리자를 말하죠. 등기 권리자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에 증대가 되는 자. 아셨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다른 조세와 달리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다라고 했잖아요. 조세는 반대급부가 아니어야 돼.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 없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내가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내 권리 또는 이익의 증대가 됨으로써
다른 조세와 달리 어떤 성격이 있다? 수수료적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납세문자 누구예요? 전세? 이때 전세권자는 누구를 말한다? 임차인, 세입자잖아요. 그렇죠?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때 저당권 설정에 대한 납세문자는 저당권자인 은행이 되겠지. 아셨죠? 이때 이 등기 권리자는 실질적인 권리자여야 돼요? 외관상의 권리자여야 돼요? 그냥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납세문자는 누가 죄된다 이런 말 중요한 게 아니고 등기 등록을 하는 자다. 등기 등록을 하는 자란 등기 권리자다. 그 등기 권리자는 사실상의 권리자일 필요 없고 누구로 족하다? 외관상의 권리자로 족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재산세 납세문자예요. 자, 재산세 납세문자 좀만 한참 책으로는 한참 넘어옵니다. 224페이지. 자, 그래서 자, 페이지 요약집은 43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 납세문자는 별표 5개짜리. 자, 적으실래요? 그래서 아까 과세 대상의 주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나왔을 거고, 납세 의무자 측면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취득세에서는 과점 주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문자가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정해졌다니까. 시험 문제가 정해졌어.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재산세 납세문자는 10년 문제 물어보면 10년 계속 나오는 문제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세 세율 나오듯이 재산세 납세문자는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제도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계산해야 돼.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 과정이 중요해. 근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제도거든요. 정부가 부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재산세에서는 과표 곱하기 세율, 이 과정이 중요하잖아. 이거는 그냥 국가가 해주는 거야. 지자체가 해주는 거라고. 그럼 재산세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가 납세금을 져야 돼 라고 하는 것과, 아셨죠? 언제까지 세금 내야 돼 라고 하는 그 절차적인 측면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집니다. 6월 1일 현재 누가 진다? 사실상 소유자가 지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5월 31일 날 A가 B한테 팔았대요. 그러면 이 해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A가 져야 돼요? B가 져야 돼요? B가 져야 되겠죠? B가 6월 시점의 소유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6월 1일 이후에 팔았어. 그럼 이건 누가 져야 되지? A가 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6월 1일 현재 팔았어. 그럼 누가 져야 되지?
예. 비과세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래 6월 1일 현재 납세무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6월 1일도 시간으로 구분해보면 24시간이 있고 24시간 중에 1시간은 60분으로 있고 그 60분 중에 일부는 60초로 나눠져 있을 텐데 그러면 그 6월 1일 현재를 언제 시점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23시 59분 59초의 시점에서 납세무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6월 1일까지는 매수자가 지고 6월 1일 이후에는 매도자가 지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자, 우리 책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인데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무자를 한다. 여러분들 이게 근데 사실상 소유자가 공유래, 공유. 공유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된다? 지분권자 각각 치면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분필에, 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두 명이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지분별로 나눠서 내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가 없다면 지분의 표시가 없다면 이때는 균등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아셨죠? 그래서 민법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유에 대해서는 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듯이 재산세 납세무자도 공유라고 한다면 각각 내면 돼. 근데 그 지분의 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주택은 무엇과 뭐를 합친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서로 합친 걸 주택이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내는 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하나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는 무슨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시가 표준액 비율인데 이거 면적 비율이 아니라는 거. 면적 비율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책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신탁재산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아마 개정됐을 것 같은데 신탁재산은 누가 진다? 위탁자가 집니다. 수탁자가 아니라. 우리 책에 수탁자로 되어 있죠. 네, 이거 위탁자로 바꿔주세요. 네, 개정된 겁니다. 네,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탁재산.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볼까?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자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뭐 하도록 되어 있냐면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한테 이전하는 거 비과세. 수탁자한테 위탁자한테 이전하는 거 비과세. 수탁자에서 신수탁자한테 이전하는 것은 비과세였어. 기억나세요? 그런데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으면 그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를 졌어야 되는 거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제가 보험 얘기하면서 야, 아버지가 수탁자한테 야 신탁기가 끝나거든 그 재산 원본을 내 아들한테 줘 하면은 신탁재산 지위의 이전이 있잖아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으면 이때는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를 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랬을 때 그 물건에 대한 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누가 져라? 재산세 납세는 누가 져라? 위탁자가 져라. 아셨죠? 작년까지는 수탁자였다고요. 근데 이건 누가 져라? 위탁자가 져야 된다. 이게 아셨죠? 이게 왜 위탁자로 바뀌었냐면 이게 종부세에서 문제가 생긴 거야.
종부세는 이게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옛날에 수탁자가 지독돼 있는데 그렇다면 종부세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부세를 위탁자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납세모자부터 위탁자로 바뀐 거다. 아셨죠? 그래서 당연히 위탁자가 졌어야 될 문제가 됩니다. 자, 하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제된대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제된대요. 자, 그거 볼게요. 자, 1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야 살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납세자로 보고,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살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정리. 여러분들 보세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상 종중의 토지예요. 사실상 종중의 토지이지만 종중 소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누가 져라? 공부상 소유자가 져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서로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예요. A가 B한테 팔았는데 B가 지금 등기를 지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A는 여전히 공부상 소유자가 지고 B는 분명히 살상 소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와 살상 소유자가 서로 뭐 하지 않을 수 있더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져야 됩니까? 응? 선생님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세무 공무원이라면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겠어요? 공부상 소유자한테 과세를 하겠어요? 네?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면 선생님이 신이에요? 응? 소유권이 변동되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등기도 안 됐어.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 않습니까? B도 등기를 지연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해 6월 1일 날 지나면 재산세 납세무자가 자기한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들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른다면 세무 공무원이 알 수 있으면 누구한테 부과하면 돼? 사실상 소유자한테 부과하면 돼요. 왜?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니까. 근데 그런 사실상 소유자를 등기도 안 됐고 소유권 변동 신고도 안 됐어. 그럼 누가 질 수밖에 없다? 공부상 소유자가 빚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어떻게 결정하냐면 좀 이따 나올 건데 소유권 변동 신고라는 게 중요합니다. 소유권 변동 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 변동 신고는 누가 하는 거냐? 이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언제까지 하느냐?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이내 하면 돼. 응? 아셨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 신고다, 공부상 소유자다.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어.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누가 지면 돼요? 사실상 소유가 지면 되겠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지면 되죠? 공부상 소유자가 지면 되겠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누가 지면 되고, 사실상 소유자가 지면 되고,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누가 지면 된다. 공부상 소유자가 지면 된다. 여러분들 재산세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고지가 되고 나서는 이거 내 거 아니었어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6월 1일 시점으로 하되, 자, 여기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거든요. 이거 우리 시험에 이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나올 거예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언제서부터? 과세 기준일부터 10일이다. 응?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진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진다. 언제 현재? 6월 1일 현재. 그런데 소유권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어. 사상 종중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변동 등을 신고하지 않았어. 그럴 땐 누가 진다? 공부상 소유자가 져라. 그러면 재산세에서는 사실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지 공부상 소유자가 져야 되는지의 판단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권 변동 신고 같은 것도 필요가 없겠지. 등기가 돼 있으면. 네,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누가 지면 되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했으면 누가 지면 되고, 사실상 소유자가 지면 되고,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안 했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지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소유권 변동 신고가 재산세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신축된 아파트가 만일 6월 1일 전에 만약에 뭐가 됐어요? 이제 잔금이 치러졌어. 그러니까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다가 완성이 되고 잔금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신축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늦게, 이전 등기가 늦게 떨어져요. 등기가 한참 있다 떨어져. 맞죠? 그런데 7월달, 9월달 되니까 재산세 고지서가 나한테 온 거야. 저한테 직접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내가 입주는 나중에 했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나한테 날라오더라. 어? 이거 맞느냐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아파트가 그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건설회사가 소유권 변동 신고를 일일이 다 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이 소유권 변동 신고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렇게 개념들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괄호 2번 보시면 주된 상속자인데, 자, 이게 뭐냐면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뭐가 되지 않았어요? 등기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거 어디서 봤지?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누가 져야 돼요?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지대. 이때 상속인 간에는 그랬을 때 재산세 납세는 어떻게 되실까? 그 중에서 누가 져야 되냐고. 그 중에서 누가 질까? 네? 예, 이때는 주된 상속인 지는 거다. 네? 주된 상속인 어떻게 판단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수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때 주된 상속인은 상속인과 연대 납세을 지지 않습니다. 응? 아셨죠?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자, 괄호 3번에 별표해 주실래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대요. 그 밑에 누가 진다? 매수 계약자가 진다. 자, 여러분들 이거 소유권이 아직 누구 거일까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부라고 하는 것은 거의 1억인데 총 3억을 지급하는 조건인데 매년 일정액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6월 1일, 여기도 6월 1일, 여기도 6월 1일이 있을 텐데 예? 이 매년 6월 1일 시점에서 재산세 납세는 누구한테 질 거냐? 그럼 소유자가 지면 될 건데. 자, 보시면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여전히 국가 등의 것을 연부로 지금 취득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여전히 국가 거예요? 개인 거예요? 아직 잔금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잖아요. 맞죠? 여전히 국가 거잖아. 그런데 지금 사용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매수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 등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개인 등이 무상으로 쓰고 있다면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매수자가 이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된다? 과세를 해야 된다. 누구한테 과세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유상이에요. 그럼 누가 이익을 보고 있어요? 국가가 이익을 보고 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비과세하면 되겠죠. 국가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면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특징이 응익과세예요. 응익과세. 응? 근데 그러니까 이건 좀 조세 그 이론적인 문제인데 조세를 하는 근거가 응능에 대한 과세냐, 응익에 대한 과세냐.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부담이냐, 이익력에 대한 부담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 아셨죠? 지금까지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응능과세라고 합니다. 응능부담이라고 해요. 하지만 재산세만큼은 응익과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국가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이익을 보고 있으면 국가 거래도 이거는 과세해야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종교라기보다는 이제 기독교가 어쨌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건물 재산세 안 내요. 교회 건물 재산세 안 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다른 건물 소유자의 임차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 아셨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응? 교회 자체는 비과세인데 과세가 면제가 되는데 만약에 건물주한테 교회가 임차해서 임대료 내고 있어. 이거는 과세가 되겠지. 아셨죠? 이렇게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어찌됐건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가 이익을 보는 자산이면 뭐 하면 되고? 비과세. 개인이 이익을 보는 자산이라면 과세하면 되겠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한번 읽어볼래요? 가로 3번에 2번. 국가 지자체 및 지자체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인 경우는 그 자를 뭘로 본다? 매수 계약자로 본다. 페이지 225페이지였어요. 225페이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날개 쪽지 옆에다 한번 해주세요. 날개 쪽지 옆에다 한번 써주시는 게 어떻게 써두면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는다며. 응? 자, 이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토지로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는다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했다면,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한 토지로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면, 이때는 뭐 한다? 과세하겠다.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매수 계약자로 보겠다. 이렇게. 아셨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 쓸게요. 225페이지 보시면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경우 누가 진다? 사업 시행자가 져야 되겠다. 괄호 5번 볼까요? 사용자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여러분들, 아니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는 뭐죠? 지금 옆에도 써져 있지만 행방불명이거나, 예? 또는 지금 소송 중에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면 좀 웃긴 거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라고 하면 내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네 거라고 싸우는 거예요? 예? 내 거라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재산세 누가 낼래 물어보니까 아무 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응? 지 거라고 싸우면 나 같으면 내가 내고 말겠는데. 그래서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용자가 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사용자도 웃기지 않아요? 아니 차라리 내 거라고 하면 내가 내겠는데 왜 사용자인 내가 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재산세는 이익과세잖아요.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면 그 소유권자가 내면 돼. 근데 소유권 기속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누가 져라? 사용자가 져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괄호 6번 보시면 수입하는 자 이렇게까지 기하시면 되겠다. 계좌분들 확인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분의 균등, 공유재산을 일단 설명 틀린 것은 1번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지분권자를 납세원자로 보는데 괄호 안에 보니까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뭔 것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3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을 연부로 매매를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는 매수계약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물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에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를 진다. X죠? 5번은 뭐에 대한 납세 의무예요? 취득세지. 예? 5번은 취득세 납세 의무고 재산세 납세 의무 누가 진다? 이 중에서 주된 상속인. 주된 상속인은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같다면 연장자. 2번. 지방세법상 2021년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 대상 자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매도인. 여러분들 5월 30일에 팔았잖아. 그럼 매수인이 져야 돼요? 매도인이 져야 돼요? 매수인이 져야 되겠지. 매도인 지면 안 되죠.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지분권자 납세금 있다 없다? 있죠. 예? 지분대로 납세금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있어요.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별로 등기돼 등록된 신탁자산의 위탁자.
있죠? 이게 작년까지는 개정돼서 수탁자였지만 이제는 있게 된 거죠? 자, 니을 1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행에 따라 환지 계획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채비를 할 때는 누가 된다? 사업 시행자가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납세 문제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답은 기역과 니을이 돼야 되겠죠? 이게 개정이 돼서 답이 바뀐 거예요. 아셨죠? 답은 4번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 기역하고 니을로 새로운 6번을 바뀌어야 되겠다죠?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세는 납세무자입니다. 아셨죠? 납세무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얘 나올 거예요. 과점주주 아셨죠?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 무조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할게요.